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굳은 것처럼 뻣뻣하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난간을 꽉 잡게 되시나요? 손주가 할아버지 같이 놀자고 손을 잡아도 괜히 피곤하다며 의자에 앉아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상담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몇 해 전만 해도 저 역시 무릎 통증과 기력 부족으로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쪼그려 앉아 신발끈을 묶고 나면 허벅지가 뻐근해서 무언가를 짚고서야 겨우 일어났죠. 그때는 나이 탓이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주변에서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니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큰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은 건 한 환자분 덕분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할머니께서 평소 힘없이 걸어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단 4개월 만에 손주와 공원에서 줄넘기를 하는 모습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어봤죠. 어르신 무슨 비결이 있으신가요? 운동을 특별히 많이 하셨나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선생님, 운동은 그대로 하고 있어요. 다만 딸이 식단을 바꿔줬거든요. 매일 먹는 음식에서 단백질을 제대로 챙기기 시작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에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부터 저는 단백질 섭취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이지만 영양학 쪽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제 자신부터 실험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계란보다 단백질이 많은 의외의 음식 5가지 그리고 석 달 안에 활력을 되찾는 실전 식단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방법을 따라하시면 숨이 차서 계단을 멈춰 서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손주와 뛰어노는 시간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건강 비밀을 계속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봉사 진료를 하면서 가장 놀란 것이 있습니다. 60세를 넘긴 이후부터는 같은 나이라도 체력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80이 다 되어도 허리를 곧게 펴고 걸으며 집안일을 척척 해내시는데 어떤 분은 60대 중반부터 벌써 계단이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처음에는 저도 개인차겠지, 유전적인 차이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이 차이는 유전이나 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근육감 소증이었습니다. 근육감 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근력이 약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SARCOPNIA라고 부르죠. 이 과정은 아주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됩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하루하루 빠지는 것처럼 눈에 잘 띄지 않아요. 하지만 그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30세 이후부터 해마다 약 1%씩 근육이 줄어드는데 문제는 60세를 넘으면 그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진다는 겁니다. 매년 3%씩 사라져요. 10년이면 몸속 근육의 30% 가까이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30세 때 허벅지 근육량이 100이었다면 60세가 되면 70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면 49 정도까지 떨어져요. 절반 수준이죠. 근육이 줄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기초 대사량 감소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보다 살이 더 쉽게 찌고 에너지가 빨리 고갈됩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먹어도 괜찮았는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또한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젊을 때는 살짝 비틀거려도 근육으로 바로 중심을 잡았는데 근육량이 줄면 그게 어려워져요. 특히 노년기에 한번 넘어져 골절이 생기면 그 후에는 움직임이 더 줄어들어 회복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면역력 저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 반응과 대사 활동에도 깊게 관여해요.
근육량이 줄면 작은 감기에도 오래 앓고 상처 회복도 느려집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악순환입니다. 근육이 줄면 몸이 쉽게 지치니까 움직임이 줄고 그러다 보니 근육이 더 줄어드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결국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상태에 이를 수 있어요.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이겁니다. 환자분이 선생님, 갑자기 몸이 이상해졌어요. 계단 오르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병원에서 받는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이 변화를 쉽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혈액 검사나 X-레이로는 근육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별도의 체성분 검사나 근력 측정이 필요한데 이런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비해 건강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나 허리가 못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근육 감소증은 노년의 그림자라고 불립니다. 조용히 다가오지만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꾸준한 근육 사용으로 이 속도를 늦추거나 되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복잡하지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나는 매일 계란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겉으로 보면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 같지만 실제 몸에 흡수되는 양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나이 들수록 달라지는 몸의 변화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위산 부족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위산은 단백질을 잘게 분해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젊을 때는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어서 고기 한 점, 계란 한 개만 먹어도 단백질이 알뜰하게 흡수됩니다. 위산이 단백질 덩어리를 잘게 분해해서 소장해서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주거든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의 60-7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단백질이 덩어리째 소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몸속에서는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을 처리하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결국 근육으로 변환되는 단백질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혹시 요즘 소화가 예전 같지 않고 식사 후 더부룩함이 오래 간다고 느끼신다면 그게 바로 위산 부족의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흡수율 저하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동화작용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식사 후 혈액 속 아미노산 농도가 빠르게 높아져서 근육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노년기에는 이 과정이 느리고 반응 자체도 둔해집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30대 때는 스테이크를 먹으면 2-3시간 내에 근육 합성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70대가 되면 같은 스테이크를 먹어도 근육 합성 반응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시간도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20대 때와 똑같은 식단을 먹어도 근육 합성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백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백질을 잘 못 쓰는 몸이 되는 변화예요. 세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침을 거르고 저녁에 몰아먹는 패턴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엔 입맛이 없어서 안 먹고 저녁에 제대로 먹는다고 하시는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이 대략 20-30G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먹으면 남는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에너지 소모나 배출로 이어져요. 따라서 저녁 한 끼에 고기를 잔뜩 먹는 방식은 근육 합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더 나쁜 건 아침을 거르면 밤새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였던 몸이 단백질 부족 상태에서 오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주 보이는 습관은 반찬 위주 식사입니다. 예를 들어 국물만 먹고 건더기를 남기는 황태국, 채소 위주의 나물 반찬에 단백질이 거의 없는 식단 혹은 흰쌀밥 위주의 간단한 끼니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식사는 칼로리는 채워도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해서 결국 하루 권장량 50-60G에 훨씬 못 미치게 됩니다.
여기에 씹는 문제도 겹칩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 상태나 턱 근육이 약해져서 고기를 오래 씹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은 줄고 부드럽고 삼키기 쉬운 빵, 국수, 죽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으로 식단이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감 소중은 더 빨리 진행됩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제 환자 중 한 분도 6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매일 아침 계란 1개와 빵, 점심엔 국수, 저녁엔 밥과 국으로 식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단백질을 꽤 먹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니 하루 섭취량이 25지도 안 됐어요. 필요량의 절반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계란보다 단백질이 더 많고 흡수율까지 좋은 5가지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의사인 제가 직접 섭취하고 진료 봉사 현장에서 환자분들께 권해서 실제로 효과를 본 것들입니다. 각각의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량, 부가적인 건강 효능, 그리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조리 팁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태입니다. 황태 100지에는 무려 단백질이 75지 들어있습니다. 계란 12개에 해당하는 양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더 좋은 건 건조 과정에서 조직이 부드러워져서 위가 약한 분도 소화가 잘 된다는 겁니다. 황태에는 간 건강을 돕는 메티오닌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간에서 독소를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죠. 또한 황태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완전 단백질에 가까워요. 황태를 조리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황태는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불려주세요. 뜨거운 물에 불리면 영양소가 손실되고 찬물에 너무 오래 두면 비린내가 날 수 있어요. 쌀뜨물에 불리면 비린내가 사라지고 단백질이 잘 우러납니다. 무와 감자를 넣어 끓이면 영양과 맛이 한층 올라가죠. 가장 중요한 건 국물보다 건더기를 꼭 챙겨 드시는 겁니다. 단백질은 건더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두부입니다. 두부 한 모 300지에는 단백질이 약 20지 들어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뼈 건강에 좋은 이소플라본도 풍부해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모두부가 순두부보다 단백질이 3배가량 많습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워서 씹는 게 힘든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다만 몸이 찬 분은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세요. 아침에는 두부찜, 점심엔 두부조림, 저녁엔 된장국에 넣어보세요. 맛도 좋으면서 단백질도 풍부한 식단이 됩니다. 세 번째, 병아리콩입니다. 삶은 병아리콩 100지에 단백질 20지 들어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완전 단백질에 가깝죠.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 개선에도 좋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식후 졸음을 줄여줍니다. 병아리콩을 살 때 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1kg를 구입해서 반나절 불리고 삶아서 한 컵씩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먹을 때마다 번거롭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좋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밥에 넣어서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넣거나 그냥 간식처럼 드셔도 됩니다. 고소한 맛이 있어서 아이들도 좋아해요. 네 번째, 들깨입니다. 들깨 한 큰술에 단백질이 약 3지 들어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아 보이지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고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하루 한두 스푼이 적당합니다. 칼로리가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볶은 들깨는 영양 파괴가 되지 않도록 한 달 안에 드세요. 밀폐 용기에 보관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들깨 가루는 나물 무칠 때, 국 끓일 때 넣으면 고소한 맛과 함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시금치와 버섯입니다. 시금치 한 컵에 단백질 2지, 버섯 100지에 단백질 3지 들어 있습니다. 칼로리가 낮아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시금치는 철분, 칼슘이 많고 버섯은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글루칸을 함유하고 있어서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특히 버섯은 종류별로 영양소가 조금씩 달라서 여러 종류를 번갈아 가며 드시면 더 좋아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양만 늘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조합과 타이밍에 따라 흡수율이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첫째,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균등하게 나눠 먹기.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끼에서 20-30g이 최대치이며 그 이상은 근육 합성으로 쓰이지 않고 에너지원이나 배설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나눠 먹어야 합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이 정말 중요해요. 밤새 8시간 이상 공복이 지속된 몸은 단백질 합성 재료가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하면 근육이 하루 종일 효율적으로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황태미역국과 두부조림, 병아리콩 한 숟갈이면 아침에 25-30g를 채울 수 있어요. 둘째,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먹기.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려면 비타민 B군, 특히 비우와 B12가 필수입니다. 이 성분들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다시 근육 단백질로 재합성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 달걀 노른자 등에 풍부하니까 단백질 음식과 함께 곁들이면 좋습니다. 또한 건강한 지방을 곁들이면 흡수율이 올라가요. 들기름, 참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은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단백질이 세포로 더 잘 들어가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물을 무칠 때 들깨가루와 참기름을 함께 넣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셋째, 발효식품과 함께 먹기. 청국장, 된장, 김치, 요거트 등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특히 청국장은 백지당 17지의 단백질을 포함하면서도 발효 과정에서 이미 분해된 아미노산이 많아서 소화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단백질 반찬 옆에 김치 한 접시를 곁들이는 습관만으로도 흡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먹을 때 피해야 할 습관도 있습니다.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나쁜 습관들이죠. 첫째, 커피나 녹차와 함께 먹기. 카페인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일부 아미노산의 흡수율도 떨어뜨립니다. 단백질 식사 후 최소 1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알코올과 같이 먹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술은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고 근육 회복 속도를 크게 늦춥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알코올 분해 속도가 느려져서 간에 부담이 크므로 단백질 섭취 전후 3시간 이상은 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어서 단백질 대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인스턴트 식품, 라면, 젓갈류를 자주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따로 드세요.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이는 간단한 예시 식단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은 황태미역국과 두부찜에 병아리콩 한 스푼을 드세요. 이렇게 되면 총 단백질이 27지으로 아주 든든한 식단이 됩니다. 점심은 시금치 나물을 들깨에 무치고 현미밥과 청국장을 드셔보세요. 이 역시 단백질이 든든하게 포함된 식단입니다. 저녁은 표고버섯 볶음에 두부조림, 보리밥을 드시면 단백질이 20지 들어있답니다.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 하루 총 69지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흡수율이 떨어지는 노년기에도 근육 합성에 충분한 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백질 섭취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음식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언제, 무엇과 어떤 순서로 먹느냐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같은 음식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백질의 중요성을 알았어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매일 챙겨 먹으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조리하기 번거로우면 또 며칠 하다 말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봉사 진료 현장에서 느낀 것은 식단은 거창할 필요도 비쌀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만드는 겁니다. 먼저 경제적인 면부터 말씀드릴게요. 황태나 두부를 한 번에 대량으로 사서 냉동 보관해 보세요. 황태는 한 번에 한두 마리를 사셔서 찢어서 소분하여
냉동하면 한 마리로 국 10여 번을 끓일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개별 포장된 것보다 30-40% 저렴해요. 두부도 두세 모 구매 후 냉동해 두면 해동해서 먹더라도 식감과 맛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냉동 두부는 오히려 수분이 빠져서 양념이 더 잘 배어요. 병아리 콩은 주로 캔으로 많이 파는데요. 1kg 건조 콩을 사셔서 삶아 소분해 두면 샐러드나 식단 반찬으로 곁들이기 딱 좋습니다. 캔 제품보다 60% 이상 저렴하죠. 그리고 가장 간편한 것은 들깨가루입니다. 밀폐용기에 담아두고 여러 요리에 뿌려 먹어보세요. 고소한 맛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바뀝니다. 이 모든 재료들은 많이 비싸지 않을 뿐더러 소분하는 조그만 노력만 더한다면 매 요리 때마다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만 해보세요. 처음보다 단백질 섭취량은 2배가량 늘어나면서도 식비는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식이나 간식 지출이 줄어서 절약 효과가 생겨요. 집에서 든든하게 식사를 하니까 밖에서 군것질할 일이 줄어들거든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백질 습관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몇 끼니에 단백질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고기나 콩류, 두부 반찬이 있는지 체크하면 쉽습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챙기게 돼요. 두 번째로는 국물 요리에 건더기를 반드시 먹는 습관입니다. 건더기는 주로 두부나 육류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먹지 않고 국물만 먹는다면 영양소의 절반만 섭취하는 꼴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만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가 될 수도 있고 올리브유가 될 수도 있겠죠. 들기름 한 티스푼만 추가해도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 식단에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벼락치기로 한 끼니의 단백질을 폭발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끼니마다 나누어 골고루 섭취해야 효과가 가장 좋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실제로 제 주변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식단을 바꾸신 분들이 3-4개월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셨어요.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무엇보다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년 이맘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허리를 곧게 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엌에 가서 하루를 시작하는 나.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지 않고 손주가 같이 놀아요 라고 말하면 주저없이 나서는 나. 병원 예약 날짜를 잊어버릴 만큼 건강하고 하루하루가 활력으로 가득 찬다. 이 모든 변화는 결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오늘 한 끼의 식단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황태 한 줄, 두부 반모, 병아리콩 한 숟갈. 이 소박한 선택이 근육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며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건강하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제가 은퇴 후에도 봉사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건강식품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을 나이에 맞게 바꿨기 때문입니다. 72세인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곧고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있으며 하루 종일 환자분들을 돌보고도 저녁에 가족과 산책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단백질 섭취가 가져다준 선물이에요.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필요한 영양을 채워주고 조금이라도 움직여주면 회복할 힘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을 늦출수록 회복 속도는 더뎌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거창하게 모든 걸 바꿀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딱 한 가지라도 지금 바꿔보세요. 아침에 황태국을 끓일 때 건더기를 꼭 먹는다든지, 점심 반찬에 두부 하나 추가한다든지, 저녁 밥에 병아리콩을 넣는다든지, 3개월 후 거울 속에 비친 얼굴에서 생기가 돌고 1년 후 손주와 공원에서 뛰어노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오늘의 이 선택이 얼마나 값졌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꾸시겠습니까? 그 한 걸음이 100세 건강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 시작해보세요.